자, 9월 1일 JBC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감금 불법 1251일입니다. 1251일. 자, 지금 이제 의료계 이 사태가요. 지금 계속해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한정 의원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이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뭐냐? 최대집은 제2의 정강훈이고 극우 난동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2의 정강훈, 극우 난동꾼. 대한민국 의사들, 의사협회 회장에게 이 같은 막말을 퍼붓었다는 것은요. 지금 의료계 관련 이 전공의 파업을 하고 있는 이제 의사들을 향해 가지고 이 정권은 소위 이 모두에게 정강훈 프레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또 모두에게 극우 난동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사들이 어느 날 제2의 정강훈이가 되어버리고요. 제2의 이 극우 난동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지금 이제 갈라지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이 의사들 파업 관련해 가지고 신랄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우파들은 의사들 파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편가르기, 대립 갈등, 또 문재인 정권의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대립 갈등, 다시 말하자면 부르주아와 노동자 계급 간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은요, 오늘날 문재인 정권이 지향하는 정책적인 방향과 목표입니다. 그들의 사회주의적 시각에서는요, 소위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을 통한 새로운 사회 구성, 이 구성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사회 지도층, 그동안 이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지도자 혹은 또 의사처럼 우리 어떤 전문이 걸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타도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의료계 파업 이 자체, 지금 오늘 예정대로 국가고시가 치러질 예정인데요. 이 정권이 지금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일주일 연기했다는 것은 이 정권이 약간 작전상 후퇴한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지금 의료계 파업을 하는 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면요. 문재인 정권은 숨 쉬는 것조차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청진기를 들이대면요. 일반 사람들은 쿵쿵 이래 뛰는데요. 그거는 문재인 정권의 애들 청진기 들이대면요. 뻥 뜁니다. 쿵쿵 뻥뻥. 정상적인 사람은 쿵쿵 뛰는데요. 문재인 정권은 뻥뻥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은 예전에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이 됐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숨 쉬는 것조차도 거짓말입니다. 의료인들이 이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의 그 실태 지금 똑똑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의료 파업, 일자리 관련 파업, 청년 파업, 또 부동산 어떤 불만 세력들 파업, 또 있는 대로 파업, 세금 저항 파업, 저항, 투쟁, 이것이 하나의 일상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문재인 정권이 공공의료시설 부분들에 대한 추진하는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탄생은 민노총에 의해서 탄생했습니다. 민노총, 시민단체, 그 민노총과 시민단체의 비청산을 하지 않으면 문재인은 소위 지금 현재 레임덕이 올 것이고, 그러면 이 정권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노무현 정권하고 문재인 정권하고 차별이 뭐냐면요. 노무현 정권은 그래도 청년층 또 소외된 계층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 좌파, 소위 친북, 종북 세력들의 지지를 받고 또 그들이 일으킨 촛불 쿠데타에 의해 가지고 정권을 탈취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소위 문재인 정권이 이 청구서를 내밀어야 되고 그 청구서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됩니다. 어찌 보면 문재인 정권이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사태, 진짜 이거는 굉장히 큰 심각한 사태고, 또 내 자신 부모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들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치료를 못 받으면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정권이 의료계를 장악해가지고 최대집 대표의 말처럼 완전한 사회주의 파쇼 국가로 전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 사실 의사들은 많은 환자들 만나지 않습니까? 많은 환자들을 만나는 의사들, 이 의사들을 자신들의 소나기에 넣지 못하면 이 문재인 정권이 이태로워질 것이다 라는 하나의 계산도 작동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 문재인 정권 사법부를 장악했죠. 언론계 장악했죠. 지금 국회 장악했죠. 행정부 장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방자치 장악을 했습니다. 의료계입니다. 의료계 남은 게. 의료계 장악을 해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입맛대로 의사들을 이제 다스릴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말고 문법 정권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이제 앞으로 결혼식 할 때도 시민단체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취업할 때도 시민단체, 노동자 세력들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증 받아야 됩니다. 허가증 받지 않으면 결혼 못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행 가려고 해도 여행 공공 허가증을 내밀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노동자들 거기에 공공 허가증을 받아야 되고 말이 좋은 공공 허가증 이 자체는 문재인 정권의 파쇼를 더욱더 강화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들 최대집 이 회장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최대집 회장 많이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의 격려와 박수, 국민의 지지 이것만이 최대집 회장이 이 파쇼 정권과의 투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봅니다. 자, 본격적인 의료계 파업 관련해 가지고 방송하기 전에요. 요즘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예전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 노래가 어디를 대상으로 했는지 우리 애청자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예전에 이제 그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스갯소리로요. 저 푸른 초원 위에 부르면 이제 그 다음에 후렴으로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뭐가 나오는지 아시는 분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 후렴구가 그 다음에 어떤 거기 노는지 아시는 분 한번 댓글 한번 달아보십시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럼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삐약. 저 푸른 초원 위에 삐약이 나옵니까? 그 우리 애청자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거지 같은 집을 짓고 이제 80년대 아마 대학을 다녔던 분들은 많이 알 겁니다. 이 노래. 그렇죠. 우리 안토니 씨가 댓글 달았네요. 저 푸른 초원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하면 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지랄하고 자빠졌네. 한평생 살고 싶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자, 지랄하고 자빠졌네. 뭔지 압니까? 미통당이 이 국민의힘 정당을 당명을 만든다 그럽니다. 아마 이 일날 이제 내일부터는 국민의힘 이제 정당으로 이제 태어날 것 같은데요. 미통당 하는 꼬라지 보니까 정당이 이게 뭐 이 이름이 바뀐다고 우리가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이 되는 게 아니고요. 걸레를 아무리 빨아도 행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미통당의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러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를요. 그리고 미통당을 대입시켜 보면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사랑하는 님과 함께 뭐 국민의 힘과 함께 지랄하고 자빠졌네. 한평생
살고 싶네. 지랄하고 자빠져 안 됩니다. 한마디로 지랄하고 자빠져 안 됩니다. 지랄하고. 저는 그만큼 딱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고 봅니다. 지금 미통당 관련해 가지고 어제 이제 국민의힘 노니까요. 우리 많은 애청자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글을 달아줬어요. 미통당 국민의힘을 어떻게 불러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국민의 적당, 국민의 배신당, 국백당이라고 부르는 분들이에요. 국민의 역적, 국민이 버릴 당, 국민의 힘으로 불태울 당, 국민이 철수시킨 당, 국민 골치당, 국민 우롱당, 국민 사탄파당, 국민 탄핵당, 국민 배신당, 국민 병신당, 국민 망국당, 국민 사기당, 국민 아니당, 국민 힘빼기당, 국민 분노당, 국민 분리수거당, 국민 적당, 국민 역겨운당, 국민 힘으로 망할 당, 국민의 짐, 국민의 힘이라는 하나의 그 당명을 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지금 이 미통당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 나간 국민들은요. 와, 국민의힘 아주 좋아요 하면서 박수 치는 편하고 와 하고 있는 사람 수를 추도록 하더구만요. 와 하고. 그래서 미통당이 한술 더 떴습니다. 국민의힘이라니까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지지하는 것 같고 아주 그냥 자기들이 고무돼 있다. 뭐 일각에서는 비판적 요인도 있지만요. 결국은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이 굉장히 좋다 그러는데 이미 이제 미통당은 뭐 늘 얘기하다시피 국민의 힘이고 국민의 뭐 적이고 국민의 뭐가네요. 이들은 이제 보수파 정당이 아니다라는 선택한 겁니다. 보수파 정당이 아니고 선택한 것이고 그들은 이제 그들대로 소위 뭐 그들이 말하는 개혁보수, 이 개혁보수라는 말을 많이 했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유승민입니다. 개혁보수, 또 중도보수라는 말을 많이 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또 유승민 세력들입니다. 이 사탄파들이 가장 외쳤던 부분들이 중도 개혁보수랍니다. 중도 개혁보수. 개혁보수라는 문제들, 또 중도 보수,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보수면 보수고, 진보면 진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것저것들, 이것들, 저것들, 양발 걸치는 자들은요, 기회주의, 위장주의자의 전형입니다. 자, 뭐 그들이 국민의 힘을 가가지고 지랄하고 자빠졌던, 국민의 역적 하던 간에 그들의 게임, 그들의 놀이, 그들의 어떤 방식, 제일 중요한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어제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문재인 지지 리얼미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대구에서 70대 층에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자들이 8% 이상 늘었다는 그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8%. 대구에서 60대 층에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문재인을 긍정적 평가로 전환시켰던 계기가 대구에서 8% 이상 그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 대구 분들에게 대구가 보수파의 성지라고 이야기하고 대구가 보수파의 자존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대구는 보수파 성지 이미 버린 거 아닙니까?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를 버리고 지금 언론에 한 줄도 나오지 않는 자를 선택했던 대구. 그리고 구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미에서도 박정희 대통령 탄생했던 그 지역에서도 지금 구미시장은 좌파 시장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구 경북 지역이 대한민국에서 보수파의 어떤 자존심, 어떤 미래, 보수파의 성지라는 얘기들 저는 좀 거둬들이십시오. 이 방송 보시는 대구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요. 대구에 있는 자들 정말 이 문재인 정권 긍정적 이론, 물론 이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겠지만 아마도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답답함을 또 풀어주는 하나의 사진이 있습니다. 어제 이 대구 동산병원에 있는 분들인데요. 가운을 밟고 가라. 이제 지금 의료 파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의원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가지고 총파업 집단 휴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의사들이
저 제자들 지켜주기 위해서 저렇게 지금 가운을 이 바닥에 깔았습니다. 지금 저렇게 이 지금 의료계 이 파업은 이 정말 이 전공의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저 교수들도, 저는 교수들 뭐 연대 의대 학장뿐만 아니라 서울대 서울대학교 뭐 내과 의과 대학 교수들 분들도 큰 반발을 보이고요. 제자들을 지키겠다라고 나서는 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의사들,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의사들이 살아있다. 법조계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요. 지금 이 대한민국 사법권이 망가지더라도 저는 제일 꼬라지 보기 싫은 게 뭐냐면요. 검사 시절에, 판검사 시절에 온갖 좋은 혜택 다 보고 주디 쳐닫고 있다가 이제 이 인사에서 밀리고 또 뭐 지방으로 자천되고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자기가 사직서를 쓸 때 꼭 법조 이 검사들 전용 자기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새끼들 있지 않습니까? 먹어 트타 내가 떠났어 후배들에게 미안하고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 병신들은요 있을 때 벨소리 못하다가 이제 떠날 때 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이 대단한 개혁주의 인사인 양 떠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뺏지다는 애도 있지 않습니까? 예? 검사 내전을 섰던 그런 자들이 지금 현재 이 법조 사법권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주디 닫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판검사들, 법조인들만큼 비겁한 자 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요 민주주의가 가장 무너지는 건 뭐냐면요. 바람 불기 전에 이미 그들이 누워버렸다는 것이요. 바람 불기 전에 먼저 들어눕는 것 자체. 이것이 이제 그 민주주의가 망하는 가장 큰 지름길이다. 파쇼로 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다 했는데요. 법조인들 스스로 물어버립니다.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시켰던 장본인이 누굽니까? 법치를 파괴시켰던 장본인은요. 문재인 정권 플러스 윤석열이 박영수 특검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들 또 이영미 등 그 천하에 쳐죽일 인간들, 그들이 이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킴으로써 이 대한민국 자체의 법치를 헌법을 파괴시킨 장본인들인데요. 이제 와서 그들은요 윤석열이 그들은 이 좌파 정권의 소위 충견 노릇을 하다가 이제는 주디 닫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후배가 옷 벗고 나가고 자기들 했던 애들이 다 닫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계, 이런 그 법조계에 비해 가지고요. 의료계는 어떻습니까? 의료계는 그래도 의리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신의 의리,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의를 지키지 않는 인간들, 그 인간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의사들이 뭐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언론사 동기하고 제가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최근에 이제 의사 사회를 받았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냈냐고 이러니까 아이고 뭐 사이도 백수고 뭐 짜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그래서 지금 뭐 사이도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전공이기 때문에 파업을 해가지고 지금 아예 이제 사익서 던졌다고 하면서, 그래서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당연히 잘 던졌다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미기 살린다더라고요. 자기가 미기 살린다니까요. 그래서 의사들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하는데요. 이 지금 현재 문재인 좌파 정권은 이 쓰레기만 키웁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의를 과정을 거치고 얼마만큼 힘든 과정을 거치고 의사가 됐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조국이 같은 딸들 이들 그런 자들 조이 따라주면 시민단체 추천해 가지고 의사가 된다. 돌팔이를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돌팔이들한테 가서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 여러분들의 어떤 전체적인 그 가족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걸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거는요, 의사라는 직업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다룬다는 것은 국민이 죽고 국민이 살고 하는 하나의 그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의료 사고도 가끔씩 나지 않습니까? 의료 사고 가끔씩 나는 이 과정에 있어서만은 저는 돌팔이들이 국내 의사의 그 하얀 가운을 입고 뭐 청정기를 들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요 세상 디베이트입니다. 이 정권 보면요 전부
전부 다 저런 쓰레기들이 이게 지금 현재 소위 말하자면 이 가지고 있는 특권층이 아니고 이게 있는 사회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상태입니다. 지금 서울대학교도 없애겠다, 서울대학교를 이전시키겠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학력 차별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이는 뭐냐,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애들 자체는 차별을 받는 거예요. 차별을 받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돌멩이 들고 화염병 던지고 했던 애들 자체가 지금 성공하는 게 아닙니까? 어떤 지금 여건에서 시부르는 거 보니까요, 386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흐리라 그러는데요. 제가 386 대표적입니다. 386 대표적이고 386 중에서 저도 악랄하게 데모를 했던 놈 중에 한 명입니다. 386. 그러면 제가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저항을 하는 놈 중에 한 명입니다. 386 흐리 진 누굽니까? 진 교수. 갑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나요. 그 깐죽깐죽거리는 교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진 교수, 진중근이죠.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두 그러니까 386대 허리 디스크 걸렸다. 뭐 이런 것들. 허리 디스크 걸렸다. 문재인 정권은 디스크 걸린 정권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386 자체들 쓰레기들 중에서도요, 이 쓰레기들 보면요, 저도 쟤들하고 같이 학교 다니면서 학생 운동을 같이 했는가 싶고, 쟤가 저렇게 바뀌었나, 전마들 볼 때는 쟤보고 저기 저렇게 변질됐나, 저기 완전 친박으로 바뀌었나 하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저 새끼 저것들 저기 어떤 자유민주주의 어떤 민중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새끼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권력 독점화 시켜가지고, 저 새끼 저거는 학교 다닐 때 배우만 하다가 직장 다녔는데 전마가 왜 집이 두세 채지? 예를 들어 김홍구리 같은 경우는 그 애비의 그 아들입니다. 그 애비의 그 아들. 그 애가 뭘 직장 생활을 했습니까? 뭘 직장 생활을 했고 뭘 했습니까? 그러다 불구하고 자식에게 20억짜리 집 물려주고 재산이 한 80억 되더구만요. 그 말이 80억이지 실제 돈은 재산 2배를 보면 됩니다. 이런 자들, 이런 쓰레기들, 애비 잘 만나가지고 그 애비의 그 자식입니다. 그 애비도 출신성분도 모르는 그 애비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에는 전부 다 그런 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민노총에 있는 애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자기 일자리들 다 세습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일자리를 세습시키는 자들, 이런 자들. 문재인 정권이 왜 지금 이런 식으로 몰고 나간다고 봅니까? 결국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민단체, 노동자, 민노총에 빚이 적기 때문에 빚. 그 빚청산을 지금 빚청구서를 냅니다. 빚청구서를 갚을 시간도 이제 1년 5개월,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너네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부채 청산을 해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권 부채 청산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요, 어찌 보면 시민단체와 민노총을 달래는 식의 어떤 정책들을 툭툭 던집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저 저항 세력들이 저렇게 지금 막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타파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또 다른 계급 투쟁론으로 전환시킵니다. 지금 이 적폐청산 국민연대라는 데서 아주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모르지만요, 최대집 회장과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불급해가지고 응급 환자 사망을 초래한 성명불상의 응급실 관련 전원을 미필직 고의에 의한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어. 이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야지요. 왜냐하면 대립과 갈등의 구조에서는 자꾸 붙어야 됩니다. 붙어야지 그 대립과 갈등을 보는 국민들은 깨어납니다. 근데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은요, 이런 게 미필적 고의의 살인이다. 의사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지금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 의사들 파업 때문에 이쪽 저쪽 병원에 가다가 의사들 파업 때문에 우리 아버지 당뇨가 와가지고 저혈당으로 지금 쓰러져가지고 지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 그리고 또 좌파들 뭐라고 합니까? 파업하는 의사들 그 병원에 가지 말자, 치료도 받지 말자라고 해가지고요, 마치 그들 캠페인 벌이는데요. 의사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그런 자식들요, 그런 자들 치료시켜 주지 마세요. 뒤지게 내버려 두세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국민의 생명을 지켜준다. 국민의 생명도요, 살릴 사람만 지켜주세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요,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사법부에서 법원의 어떤 법원의 런칭 여인 거기서 이래 펜을 들고 여기에도 공정 개뿔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요,
공정, 진실, 정의가 실종됐고 사라진 나라입니다. 이런 사라진 나라에서 그들을 향해 가지고 무슨 놈의 뭐 살리줘야 되고 딱 하세요. 예, 뭐 피 뽑아보면 압니다. 피가 돼서요. 사람의 피는 정상적으로 빨간 피가 납니다. 그들의 피는요 빨가면서 노란색이 보일 겁니다. 그때 대해서는 그냥 닫아버리고 보내버리십시오. 뭘라고 살려줍니까? 그들 스스로 의사들 그쪽에 있는 파업하는 분들에게는 치료를 받지 않겠다. 그 의사들을 고발하겠다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서도까지 치료를 시켜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코로나 대유행, 코로나 대유행을 최대집 회장이 만들었습니까? 코로나 대유행을 의사들이 만들었습니까? 의사들은 대한민국의 코로나19를 중국의 역병을 막았던 최대 공헌자들입니다. 그 최대의 공헌자들에게 상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 표시를 할 줄 못할 망정 그들의 뒤통수에 대해서 뒤에 대가지고 칼을 꼽습니까? 문재인 정부 그럽니다. 이 판국에 왜 파업을 하느냐고, 이 판국에 왜 지금 이렇게 중단시키냐고 문재인 정권은 지금 깔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판국에 지금 대한민국 의료 총동원해도 지금 코로나 지금 이걸 역병을 막아야 되고 국민들이 단합을 보이는 이런 마당에 문재인 정권은 왜 그러면 이 공공의료 관련해가지고 의사들의 분노를 부추기고 이런 정책들을 밀어붙입니까? 알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이거는요 달걀과 닭의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정권이 왜 지금 이런 식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 저희 바로 그것은 그들에게 부채를 졌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청산 작업들 그 부채에 대한 청산 작업은 바로 계급투쟁으로 나아간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집 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회장이 문재인 정권의 형태는 완전한 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다. 정부가 공정거래 고발 및 전공에 대한 전해에 대한 업무 개식 명령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 최 회장 이에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자기가 의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의사들을 몸부립니다. 감옥은 내가 가겠다. 내가 갈 테니까 후배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달라. 최대집 회장 만만한 분 아니거든요. 최대집 회장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있어서 가장 먼저 앞장서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국민을 계몽했던 분입니다. 우리가 최대집 회장이 이제 여기저기서 마이크를 잡고 이에 대해서 최대집 회장 잘 압니다. 최대집 회장은 어찌 보면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가장 껄끄러운 존재입니다. 껄끄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여권에서 최대집 회장을 겨냥해가지고 제2의 정광훈이 또는 최대집 회장을 통해가지고 이 거구의 최난동꾼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민노총에서 파업을 하면요. 민노총 회장을 경영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도 민노총 회장은 제2의 정광훈이니 극자의 하나의 난동꾼이라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민노총이 파업을 하고 민노총이 파업하면 경찰들 가가지고 아이고 안 다치게 조심하세요. 도와드릴 게 있어요. 옛날에 주한미 대사관 담을 넘더라도 아이고 사다리 조심하세요. 넘으실 것입니다. 안전하게 이끌어주고 민노총 산하들이 경찰서 뺨알떼기 때리고 하더라도요. 경찰도 꼼짝 못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시기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민노총 좌파들 파업에는 끽소리 못합니다. 자, 말 잘했습니다. 촛불 쿠데타. 우파들은 촛불 혁명을 보지 않습니다. 문재인 툭하면 촛불의 정신, 촛불 정신. 이번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 당선됐을 때 촛불의 정신은 잊지 말자라는데요. 그 촛불의 정신은 쿠데타의 정신입니다. 쿠데타의 정신. 촛불에 대해서 좌파들 쓰레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혁명은 소위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했던 이 자들 입에서 그러면 이 자들 역시 마찬가지네요.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제2의 김정은이고 제2의 김일성이고 제2의 김정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 촛불 난동을 일으킨 자들은 제2의 김정은이고 제2의 소위 사회주의 난동꾼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에는 눈에는 눈으로 가야 되는데요. 우파들 자체 의사들이 너무 순하고 의사들이 너무나 이제 고지식하고 또 의사들이 세상 문제 잘 모릅니다. 의사들 만나보면 참 착한 분들 많고요. 의사들 착해요. 그냥요. 막 때로는 의사들이 좀 건방지고 의사들이 무뚝뚝하게 보이지만요. 소위 이제 공부 좀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착해요. 그냥 자기 원리 원칙대로 가고 이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민주주의를 옹호한다는 문재인의 지금 형태는 완전히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다. 20세기 초중반 유럽을 지배했던 파시스트 지도자 바로 그것이다라고 지금 최 회장이 일침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늘날 코로나 위기상에서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전시 현장에서 거꾸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라면서 의사들을 비난했는데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의사들이 지금 진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총파업에 관련해가지고 코로나19의 위기상에서도 정부가 4대 악, 의료 정책을 강행했습니다.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 떠나갈 것을 내몰리는 게 만들었던 자들입니다. 그 원인과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이 4대학 정책에 대한 처리를 선언하면 의사들은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진료 복귀합니다. 근데 그걸 처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문재인 씨야말로 코로나 위기상에서 4대학 정책을 소위 무단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정시사항에서 아군 병사들이 등 뒤에서 총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게 최대집 회장의 반박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씨가 지난 1월, 2월 코로나 사태 초기에 중국발 입국 금지를 막지 않고 중국문을 활짝 열어둔 것은 전시상에서 적군의 대문을 열어주면서 아군 병사들에게 진지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13만 의사들은요, 2월 중순부터 코로나 한참 폭증 사태를 겪었고 그야말로 우리 몸을 갈아 넣어 이 사태를 겨우 수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의사들의 휴진과 관련해가지고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가지고 강력하게 대처해라 지시를 하면서 의료면을 체득한 지 몇 년도 안 되는 젊은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복지부 공무원들은 병원에 보내 현장을 이잡듯이 뒤지고 급기야 이제 전공의들은 형사 고발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이것은 소위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은요, 민노총에는 한없이 좌파들에게 한없이 문재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게 대해서 어떤 이 데모를 하고 소위 그에 대한 집단적인 할때라면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지만 문재인의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 문재인의 액면 그들의 주장은 전혀 다른 얘기. 그래서 이 최대집을 향해 최대집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이쪽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집 회장 거기에 대해서는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 문재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똑똑히 들어라 문재인 씨, 의사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의사들이 무슨 공무원입니까? 자기들 공부해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민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 영역에서 활동하는 자유로운 개인들로서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래라 저래라 또 정부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통제하는 존재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원적인 법률로 의사들을 탄압하고 의사들이 국민으로부터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과 자유를 이 부정하는 발언들, 그러니까 의사들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문재인의 지금 행태는 완전히 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다. 그래서 20세기 초반 이 유럽을 지배했던 파시스트 지도자 형태, 바로 그것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실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계까지 저들의 손에 붕괴된다 그러면 완전한 사회주의 파시오 국가가 된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추천서만 있어도 의대에 들어가고 한의사가 의사가 될 수 있다. 나도 이제 의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 뭐 애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아는 분들 뭐 사위가 자식이 딸내미가 의사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의사 공부시킨다고 얼마만큼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의사가 하루아침에 의사 됩니까? 이제는 시민단체, 정치권 추천서만 써줘도요, 내 의사 되기 때문에요, 한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싸, 이제 아이고 뭐 좌파놈의 쓰레기 새끼들, 아이고 자식들 뭐 의사 경사났네, 경사났어. 아이고 이제 뭐 조국이 딸도 이제 경사났네, 조국이 딸도 이제 조만 의사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서 많이 치료받으라고. 저는 조국이 의사 딸 되면요, 경축해가지고 조국이 딸한테 가가지고 다 받으세요. 그냥 그거 가서 뭐 의사 그 관련해가 진단서 받고 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거기서 하든 말든, 그래서 앞으로도 의사들 이러겠습니다. 나는 의사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의사다. 거기에 대한 이제 인정샷 해가지고 인정마크 들어가지고 의사들 그렇게 병원 가야 됩니다. 거기 아닌 삐딱한 것들 있잖아요. 오히려 우파들이 그런 말합니다. 의사들 자체에 대해서 삐딱하게 보이거나 이 정책에 지지하는 자들, 그런 병원들은 가지 마세요. 그런 병원들은 그냥 뭐 제가 또 이기에 대해서 갈등 뭐 부추길 수도 있겠지만요, 저런 자들은 소위 좌파 쓰레기들만 가가지고 진료받으면 됩니다.
건전한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그리고 이 국민들의 살릴 재산 생명이 있지만요. 의사들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비난하고 그리고 저는 의사들에게 저기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그런 자들은 절대적으로 그런 자들은 치료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의사들, 부모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의사들 파업 안 하더라도요. 제가 그 기자 생활할 때는요. 많이 있습니다. 뭐 이쪽 저쪽 병원 갔다가 병원 늦어가지고 돌아가셨다던 말인데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기레기 언론들은요. 의사들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치료를 못 받아 가지고 우리 아버지 죽었니 우리 동생 죽었니 어떤 그런 기사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또 그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의사들은요. 거기에 대해서도 또 소홀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저는 그럽니다. 뭐 사람 생명들, 사람 생명 주고 가는데 뭐 네 좌파냐 우파냐 따질 게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자체는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요. 지금 이후부터는 그 생명을 지켜주되 바로 이런 식으로 이 문재인 패거리 정책들 이게 대해서 지지하는 자들 그리고 이 날로 먹으려는 자들 지금 좌파들 이 완전히 날로 먹으려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생선해도요 이래 쫙 해가지고 생선회를 해가지고 날로 처물라고 합니다. 잡자마자 날로 처먹으려는 것들요. 이런 것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 지금 이렇게 다급해졌습니다. 그만큼 이게 대해서 이제 빚이 있는데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에 이제 반대하는 파업들, 이 반대하는 데 대해서 이제 고발을 취하고 있고 또 의료계에서는 집단 사표, 무기한 파업, 전국 의대 교수들이 이 소위 진료 축소 등으로 이제 맞서고 있습니다. 전국 의대생의 90%가 이제 오늘 원래 예정됐던 이 의사 국가고시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 정권이 지금 일주일 연기를 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지금 치킨갭을 벌이고 있는 이런 사이에 지금 이 코로나 중증 위중 환자가 이제 폭증하고 있는 사태인데 사망자가 늘고 곳곳에서 중환자 병실이 부족한 현상이 복격화되고 있고 좀 국민 우려가 갈수록 깊어진다 그러면 이쯤 된다 그러면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공공의대를 2년간 묵혀오다가 하필이면 코로나 사태 와중인 지난달에 이걸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지에 대한 국민들 그러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10년간 의사를 4,000명 더 배출해 가지고 공공의료기관에 확충하겠다. 의사충원만으로 지역의 의사 문제를 해결하겠다 어렵다라는 게 지금 이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사협회는 협의조차 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랬고 나서 이 정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박능우 장관이 대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이 전공의 파업 관련해 가지고 했는데 또 재난 발생 시 의사 동원 체제를 구축한다 하면서요. 또 다른 이 지금 현재 문재인 좌파 정권의 여권 의원은요. 북한의 전날이 발생할 경우 우리 보건의료 인력을 긴급 지원하는 법 개정을 발의 입법에 끝낸 상태입니다. 이 정신 나간 자들이 지금 이렇게 짓거리하고 있습니다. 의사를 착출해가지고 북한에 강제로 보내겠다는 것들 이게 대해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의사들이 진료를 떠나갈 수 없게끔 계속해서 저들은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의사들 중에서 의사 제자들 위해서 가운을 던져놓고 저 하얀 가운을 밟고 지나가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이 의사들, 의료계에서는 문재인 좌파 정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미 신뢰 회복이 불복한 상태로 갔습니다. 의대 정원 등의 문제는 다음 정부에 넘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화와 어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들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박능우 장관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좌파 정권의 소위 이중대, 일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있어서 김한정이라는 자는 야당 정치인과 사진 찍고 공동 발표하고 최대 지배는 제2의 정강훈이다. 의사협회 대표라기보다는 극우 난동꾼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전부 다 야당하고 사진 찍고 또 태극기 시민들하고 사진 찍으면 전부 다 그들은 극우 난동꾼입니다. 덧붙여 말한다면요. 의사들도 소위 극우 난동꾼들 치료를 해주지 마세요. 그러면요. 그들이 치료해주면요.
그대들이 치료해주면 그대들은 거구 난동꾼을 치료해주는 겁니다. 그대들이 치료를 해주면 그들은 제2의 정강훈을 합니다. 제2의 정강훈 프레임 띄우는데요. 제2의 정강훈이가 문재인 정권에 어디서 뭘 했습니까? 정강훈이가 뭐 잘못했습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퇴진과 하야와 탄핵을 추진하겠다. 물론 정강훈 자체에 대해서는요, 정강 목사 자체에 대해서는 자충우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분 나름대로의 태극기 우파들, 뭐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실체를 알렸던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뭐 개신교에서는 제명은 시키겠니 사이비 종교라는데요. 개신교 목사들 똑똑히 들으라고요. 미국의 자유주의 정신은 바로 신앙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와 신앙, 기독교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계는 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들은 왜 지금 현재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왜 정강 목사가 대응을 했을까요? 그 대응을 하려는 것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들은요, 뭐냐, 좌파 이 추종 세력들은 종교는 아편이다. 지금 북한에 기독교가 있습니까? 북한 종교가 없습니다. 북한에 종교가 없기 때문에 그 종교를 없앤다. 이 자체는요, 결국은 이 사회주의를 끌어가겠다. 그래도 불구하고 목사들 중에서 죄송하지만 목사들 쓰레기 목사들 많습니다. 정치권에 이 기독교 성경에서는 전 공부를 잘 안 하지만요, 정치와 목사는 분리돼야 된다. 정치와 기독교는 분리다. 신앙은 분리돼야 된다 하지만 물론 정강훈 목사가 정치와 신앙을 약간 밀착시킨 경우는 있겠지만요, 그 자체 이것은 바로 기독교주의를 살리고 하나님의 정신을 이어가게 하고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등 뒤에서 칼질하고 있습니다. 정강훈 목사가 있을 때는 아무런 개소리 하지 못하다가 정강훈 목사가 코로나 인해가지고 지금 이 정권이 코로나발 주범으로 몰고 가고 이러니까 거기서 또 개신교 목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들 나서가지고 정강훈이 어떻다. 옛날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책을 보면요, 거기에서 이그러진 영웅책을 보면 거기서 이제 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새로운 담임선생님이 와가지고 왔더니 엄석태 공화국이 무너졌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제 엄석태로 알고 있는데요. 갑자기 모두가 뭐 시험을 부정할 때도 다 도와주고 엄석태한테 돈도 갖다 주고 뭐 볼펜 연필도 주고 다 하다가 이제 새로운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왜 그러냐 왜 너희들이 그렇게 하냐니까 엄석태 하면서 모두 거기서 이제 엄석태라고 해가지고 엄석태가 뛰쳐 교실을 나갔던 그런 장면인데 소설인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모두가 정강훈 목사가 가만히 있다가 앞에서 투쟁할 때는 막 목사님 잘하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다가 이제 정강훈 목사가 이제 소위 약발이 떨어지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이제 마녀 사냥이 되다 보니까 정강훈 탓 사랑제일교회 탓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볼까요, 이거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지금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도요. 저는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의원도 개인적으로는 좋아했습니다. 저는 대선 때 홍준표 의원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지지를 철회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이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출당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 미통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모든 것을 끊자, 박근혜 대통령을 넘어서자, 역사를 넘어서자, 박근혜 대통령 묻어두자라는 기초, 그 단서를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홍준표 스스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출당 명령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이 좌파 쓰레기들이 이 좌파 이중대 미통당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건데 홍준표가 거기 똥바가지를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는 지금 이 탄핵 오적의 한 명에 포함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홍준표 의원이 앞장서 탄핵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유우파들은 홍준표를 바로 이 탄핵 오죽으로 넣었던 부분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인신강림 당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해주고 그분들의 어떤 억울함을 풀어줘도 시원찮은 판인데 대통령이 1심 재판 받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판결을 앞두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그렇게 출당 조치를 찍는다는 것은요. 등 뒤에서 칼을 꽂았기 때문에 그래서 홍준표를 배신적 행위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크다는 이유라고 봅니다. 사람이요. 정정당당 앞에서 얘기를 못합니다. 지금 우파들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꼼지락꼼지락 거립니다. 꼼지락꼼지락 거립니다. 앞에서는 정정당당히 말을 못합니다. 댓글을 다는 인간들 보면요.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는데요. 또 댓글 달고 삐딱하게 바른 놈들은요. 보면요. 이상한 놈들, 이상한 닉네임들이 많아요. 그 이상한 닉네임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정신병자들이 많다는 것들이죠. 그런 정신병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보이거나 여기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하지 마십시오. 정신병자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요. 그 다음에 정신병자는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몽둥이로 대가리 패버리게 됩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이야기듯이요. 미친 인간도 몽둥이가 이야기입니다. 근데 몽둥이 폭력을 지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무시가 답입니다. 저는 미친 인간들은요. 개무시입니다. 개무시를 하는 게 하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에서는요. 정정당당하게 삶을 해야 되고요. 등 뒤에서 칼을 꼽지 마십시오. 목사들, 어떤 목사들, 대한민국에 있는 교계들 많지만 정강원 목사가 그 교회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도 있고 성경에 위배되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그렇다고 등 뒤에서 칼을 꼽는 행위는 그 목사의 자질이 없습니다. 그런 목사한테 가가지고 하느님 아버지라고 외치는 자들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이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저는 바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작살내겠다. 기독교를 작살내고 있는데 작살내고 있는 데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기독교에 작살내는 그 원인, 그 분석, 거기에 대한 이 핵심은 바로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마르크스주의에 편성했던 그것도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유독 기독교만 타깃을 대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국민적인 이 소위 분노를 사게 하고 기독교 자체를 국민과 멀어지게 만듭니까? 그 본질이 뭐라고 봅니까? 코로나, 이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만들었지 이 국민들이 만들었습니까? 광화문 관련해가지고 코로나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영향이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전공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들도 광화문의 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코로나 주범이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미 이것은 7월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부가 쿠폰을 발행하고 정부가 그냥 문호를 개방하고 식당 오픈 다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걸렸고 그 사람들 어쩌면 광화문 집회에 나갔던 분들도요. 그런 문재인 정권의 피해자 희생자입니다. 그 정광훈 측에서는 문재인이 코로나 주범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범이 아니면 주범이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해 반박을 하면 됩니다. 협박을 합니다. 그들은 협박을 잡아들이겠다. 뭐 거기에 대해서 취소시키겠다. 그리고 그 주변 삑삑이들 포함해가지고 뭐 사이비, 뭐 이상한 교주, 종교 뭐 이런 걸로 몰아붙입니다. 이쯤 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강장의 외침 자체가 정치를 압도하고 온 나라가 대립과 갈등을 또 갈등과 분열로 빠지게 하고 있는 이 작금의 현상들. 지금 대내외적으로 안목 시기에입니다. 지금 9월달 이 관련해가지고 9월달 이 기설이 지금 현재 정권과 뿐만 아니라요. 바닥에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채를 갚아야 될 부분들 연장해 주는데 9월달 다 들어옵니다. 자칫 9월의 시작은요. 대한민국의 위기의 징조, 재앙의 징조가 시작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지금 보십시오. 이재용이라는 자, 삼성 이재용에 대해서 기소를 시키겠다, 기소하겠다라고 지금 이 정권의 이 좌파, 이 충견들이, 검찰들이 지금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재용에 대해서는 기소를 부당하다라고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걸 또 판을 바꿉니다. 아주 이것들은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자체에 대한 탄핵 이것은 불법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헌법재판소 이건 불법입니다. 이 자체의 법조인들 스스로가
불법을 밥 먹다 시비리다 버리니까 이들이 이런 거 뭐 이재용이 박근혜 일국의 대통령까지도 법을 파기시키면서 구속시키고 대통령직을 파면시켰는데 이 이재용은 그까지 그거는 뭐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재용이 왜 기소시키려 하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이재용 삼성을 이 좌파들이 독식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뺏으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봅니까? 그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라겠습니까? 이재용이 너 인마 정신 차리라고. 어리버리한 새끼. 이 새끼 너가 아버지가 만들었던 너가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이 삼성이라는 이 큰 글로벌 기업을 네가 이놈의 새끼야. 거기서 해가지고 문재인한테 대가리 빡싹 숙이고 90도 인사하고 자존심도 없는 놈의 새끼. 배려 없는 새끼. 그놈의 새끼가 이 마치 그 애국자인 취급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이놈의 새끼가 뭐 뒷군형을 해가지고 우리 아저씨 아줌마한테 그 저기 인마가 물 한 잔 갖다 줬습니까? 삼성이 좌파들한테는요 대가리를 숙이는 순간 이명박이가 지난 강우병 촛불 사태 때요 이 뒷구녕에 숨어 있는 순간부터 그때 물린 겁니다. 이명박이가 자취했습니다. 그때 가짜 강우병 촛불 사태 있을 때 삭스리가 다 잡아들여가지고요 진짜 주디를 털어버리셔야 되는데 이명박이라는 자가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아침 이슬 부르는 노래를 듣고 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신 꼴값 들고 자빠지고 앉아있네. 청와대 뒷산에 가가지고 광화문에 집회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까? 안 보입니다. 무슨 거기서 뭐 아침 이슬이 들렸다? 개뿔 뜯어먹는 소리 자빠지고 앉아있네. 청와대 들어가 본다는요 안 보여요. 청와대는 구중궁궐입니다. 그 무슨 놈의 거기서 뭐 아침 이슬 부르는 그러니까 뭐냐면 좌파들한테는요 딱 잡히는 순간요 저는 최대집 회장이요. 여기서 딱 잡히는 순간부터는 최대집 회장뿐만 아니라 의료계는 작살을 납니다. 옆 회장인 최대집 회장이 잡히지 않고 나를 잡아가라. 최대집 회장은 좌파들의 생리, 그 본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까? 이에는 눈에는 눈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쫄기 때문에 아이고 뭐 어쩌고 막 내 잡혀 가면 막 우리 마누라 우리 자식들이 뭐 하고 내 잡혀 가면 인생 끝나면 그런 순간부터는요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는 보수 우파라고 봅니다. 물론 뭐 잡혀가는 데 있어서 거기서 뭐 쫄지 않고 있는 놈들이 있겠습니까? 다들 뭐 저기 거기에 대해서는 불안해하고 하지만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부상은 결정적으로 이 촛불운동입니다. 세대와 계급을 초월한 소위 민중적인 바탕들 그 다수는 바로 노동계의 소속입니다. 그 조직 노동계급이 이 운동의 초기 고양에 상당히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 잠재적인 저항에 대한 새로운 더 희망을 주기 위한 그 시스템에서 노동자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계급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헤게모니 장악은 바로 의료계, 지금 헤게모니 장악들, 국가에 대한 어떤 파괴, 국가적 파괴적 행위들 이런 것들, 뭐 이름으로서 전체적인 이제 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행정부, 뭐 국회, 사법, 입법권뿐만 아니라 뭐 다 잡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들은 그 헤게모니에 대해서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헤게모니를 뺏어오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의 환상과 착각,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 이들은 물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했던 촛불혁명 쿠데타 이 자체에 대한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물러나고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승리를 노동자 덕분으로 하고 있고 문재인이가 근저에 올랐던 것은 노동자 덕분이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덕분. 그래서 이들은 거기에 대한 청구서를 내밀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체의 헤게모니, 이 헤게모니라는 부분들은요, 헤게모니를 장악한다는 것은 단지 경제와 정치 이기에서 또 혹은 또 계급 투쟁에서 이것이 이 부분들이 한정된 부분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해버려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 흡수해보는 과정에 있어서 의사들, 의료진들이 거기에 대한 저항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 저항 세력들의 헤게모니도 장악한다는 것이 이 정권의 어떤 추진하는 하나의 근본적인 핵심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지금 이 원래대로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기본대로 노동자의 권익을 주지 않았다면요 코로나고 나발이가 없을 겁니다. 지금 이 민노총이라는 세력들 또 시민단체 세력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저항할 것이고 그럼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이처럼 방금 바로 뭐가 옵니까? 이
레임덕이 바로 오면서요. 국민 지지가 멀어질 겁니다. 노무현이가 이라크 파병을 하고 레바논 파병입니까? 레바논 파병을 하고 또 이 제주도의 강정마을에 또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 하고 있던 것은요. 바로 이 대한민국의 안보적인 측면들, 경제적 측면. 그러니까 집권을 해보면 이것이 얼마만큼 이 치킨 게임에서 이 문제가 잘못되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씨는요. 소위 이게 달래주고 여기에 지금 하고 그러면 이게 결국 뭐냐면 결과가 뭐냐면요. 좌파들도 알아야 됩니다. 민노총도 알아야 되고 심남도 알아야 되지만 문재인은 그냥 신용만 하는 겁니다. 신용만. 여기도 달래줄 것이고 여기 반발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적이 된다는 것은 좌파들로부터 적이 될 것이고 또 우파들로부터 적이 되는 그런 공공의 적으로 문재인은 몰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문재인 자체 지금 현재 문재인은 민주주의로서의 노동자의 일부 및 시민단체 간부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노동자 및 피차별적인 대중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으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새로운 그들의 욕구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의 그 메뉴를 만들어줘야 된다. 제가 오늘 또 할 시부리들 이야기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시부리들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에 사상적 이념으로 넘어가면서 본질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야기 힘들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냥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헤게모니를 장악시켜가지고 자기들의 틀을 만들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 자기들의 촛불 부채에 대한 것들 행위를 해주면서 이 사회가 이 기득권적인 기존의 어떤 이 사회의 모든 것들 적폐로 몰면서 이 대신 그 자기에는 계급의 무상 계급들을 이 대신 시켜준다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은 앞으로 더 노골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갈등 구조가 더 나올 겁니다. 왜 굳이 현재 이 모든 의사들이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런 정책을 밀어붙일 것인가라는 것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이제는 대립과 갈등이 왔기 때문에 어느 상간에 보면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의사들에게 항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의사들이 문재인 정권에 항복을 할 것인가 요거는 앞으로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사들 중에서는요. 의사들 자체는 굉장히 신념이 강합니다. 신념이 강하고 의사들은 한번 생각과 진실과 정의를 믿으면 의사들은 꺾이지 않습니다. 의사들한테 와가지고요. 암 환자한테 와가지고 이 사람 암 환자 하지 말고 이 사람 간암 환자로 기록을 만드세요. 그러면 의사들 그 기록을 만듭니까? 의사들은 그것이 뭐가지 칼이더라도 그 기록을 만들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거기에 대한 자신들이 옳다고 믿고 판단하는 신념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의사가 꺾이느냐, 문재인 정권이 꺾이느냐, 이 두 가지 포인트는요, 대한민국의 문재인 좌파 정권의 그 한계성, 그 방향을 읽을 수 있는 풍향계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번 주 내요 단디함 잘 보세요. 그리고 최대집 회장한테는요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최대집 회장 너무 혼자서 앞장서지 마시고 그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최대집 회장 물론 비난하는 분들도 많지만요 최대집 회장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분들의 글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외롭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은 다 이 정권이 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JBC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